행복도 선택이다. 이민규 지음, 던한 출판. 내 인생을 바꾸는 긍정의 심리학. 1% 긍정이 만드는 100% 행복. 100만 독자가 선택한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의 저자 이민규 교수가 제안하는 행복한 삶의 비결. 프롤로그. 행복을 선택하라.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다. 잘 풀리는 집안은 다들 화목하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문제가 있는 가정은 천차만별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얘기다. 무슨 일을 하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같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들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점을 찾아낸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불행은 선택이다. 어떤 일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좋은 대접을 받으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잘 풀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는 법이 없다. 불행한 일을 반복해서 겪는 사람들은 대개 그 이유를 외부 환경에서 찾는다. 그러나 비슷한 상처를 입고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다른 성과를 내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좌절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을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먼내골에서 이민규. 이렇게 프롤로그를 통해서 저자인 이민규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너무 잘 담겨져 있죠. 결국 행복도 선택도 불행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긍정을 선택해서 행복한 삶을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1장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부정적 사고를 살펴보고요. 2장에서는 실패와 시련을 극복하는 긍정적 사고를 살펴보게 됩니다. 3장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적극적 태도까지 살펴보게 되고요. 오늘은 그 1장의 1챕터를 나누도록 할게요. 내면의 대화가 운명을 조종한다. 내면적 소통에 대한 얘기예요. 당신이 하는 대화 중 가장 중요한 대화는 당신 자신과 하는 대화이다. 지그 지글러. 내면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한 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교도소의 폭력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들 대부분이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누군가와 부딪히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혔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거나
뭐 본인의 기분이 좀 언짢은 경우에는 조심 좀 하시죠 정도에 그치겠죠. 하지만 재소자들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하죠. "뭐야 이거 날 쳤어? 아이 정말 제대로 열받네. 너 한번 죽어 볼래?" 하며 덤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정말 제대로 열받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은 다시 자신의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된다. 이 말을 들은 뇌는 열받는데 왜 더 화를 내지 않느냐고 우리 몸에 호통을 친다. 그로 인해 더 열을 받게 되고 점점 더 격분하게 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 뿐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적인 소통, 즉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말 속에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걸 보면요. 그 수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조사를 해 봤더니 정말로 기쁜 매우 행복한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수녀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사셨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고요.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또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고 따뜻한 어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존 바그가 했던 실험으로 증명을 했는데요. 실험실 앞 복도에서 학생들을 이제 집단별로 나누어서 상반된 단어가 적힌 카드를 보여주었는데 첫 번째 집단에게는 공격적으로, 함부로, 무례한, 괴롭히다, 어지럽히다, 강요하다, 침해하다 등과 같은 무례한 단어들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집단에는 존경하는, 사려 깊은, 감사하는, 참을성 있는, 양보하는, 공손한, 예의 바른 등과 같은 공손한 단어를 보여주고 나서 5분 정도 문장 만들기 테스트가 끝나면 학생들은 진행자가 안내하는 실험실로 가서 다음 실험을 하게 하는데 일부러 조금 더 늦게 실험실에 도착을 하면서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해서 학생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들이 이 짜증나는 상황을 얼마나 오래 참아내는지를 실험하는 거였는데 무례한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었던 학생들은 평균 5분 정도만 지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실험은 언제 하게 되냐면서 진행자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러나 공손한 단어로 문장을 만들었던 학생들은 달랐다. 무려 82%나 되는 학생들이 10분이 지날 때까지도 연구자의 대화를 전혀 방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었다. 이렇게 방금 전에 봤던 단어들이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서도 시험이 이렇게 달라졌던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지고 싶다면 사용하는 단어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을 주는 말을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 단어부터 바꾸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놈의 일 지겹다 지겨워라는 말은 할 일이 있어 다행이다. 아,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말은 지금 당장 시작하자.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난 반드시 변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은 나라고 왜 안 돼? 모두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나 하기 나름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말은 한번 시도해 봐야지 라고 긍정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심지어는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다. 누군가를 향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든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1장의 챕터 1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말을 바꾸는 것, 즉 내면의 소통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 챕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여러 가지 사례들과 실험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와닿았던 부분의 챕터들을 아주 살짝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챕터 9,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진다. 긍정 탐구 기법. 아름다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운 답을 얻는다. E.E. 커밍스. 이건 정말 와닿았던 건,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꿔야 하겠죠. 그렇게 질문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주시고요. 또 11챕터에서는 불행이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빼기에 의한 더하기 원리.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미 역시 부지런하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부지런한가? 제임스 서버.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으로 공정하게 분배되는데, 이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삶을,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급한 일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쓰고 있는 시간을 빼내 중요한 일에 투자하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빼기에 의한 더하기 원리.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을 중요한 일에 써야 한다, 바꿔야 한다 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12챕터에서 미소를 지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안면 피드백 이론.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윌리엄 제임스. 표정을 바꾸면 감정이 달라진다. 감정이 정말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떨 때 보면 감정을 바꾸는 일이 참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 감정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표정을 웃는 얼굴로 미소를 지을 때 얼마나 멋진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의 문구가 말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왜냐하면 생각은 당신의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라. 왜냐하면 말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왜냐하면 행동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적인 습관을 갖도록 하라. 왜냐하면 습관이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항상 당신의 가치가 긍정적이 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 가치는 당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또 한번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정을 버리고 긍정을 선택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그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한순간에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행복한 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선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또 이 책을 읽으시면서 행복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